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 규칙을 배웠어요. 뭐였죠? 등차 수열 규칙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일정 수를 차례로 더한다. 또는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어야 돼. 보통 학생들이 이걸 그냥 공식으로 보는데 역시 또 등차 수열 규칙을 적용하는 전혀 다른 방법이야. 자, 제목은 등차 중항입니다. 항.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기준점을 잡겠다는 거야. 기준점. 수열 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점을 이제 맨 앞에를 두지 않고 가운데를 딱 놓겠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이런 거야.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 수가 있어요. A, X, B 세 개 수가 있는데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돼 있어. 보통 책에 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물론 기억도 해야겠지만 기억을 하면은 이거는 계산적 기능이야. 규칙 적용 못해. 규칙 적용하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규칙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먹어야 돼. 그때 A, B, C도 아니고 A 가운데 X 하고 B 이렇게 썼단 말이야. 뭔가 문자를 구별해놨지.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운데 얘를 기준 이렇게 잡겠다는 거야. 규칙 적용하는. 그러니까 얘를 등차 중앙이라고 해. 가운데 있는 X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A를 시작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 좀 크게 쓰자. 옆에다. 자, 다시 A, X, B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를 기준.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일정 수를 빼야 돼.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일정 수를 더해야 돼. 이런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A하고 B를 더하면 X를 두 번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 이렇게 잡아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명 우리끼리 표현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규칙을 적용할 때는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 가운데를 기준해서 항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대칭 규칙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건 책에 있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일반적인 표현으로 잠깐 가볼게요. 일반적인 표현, 이런 겁니다. 수열의 기호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표현 쓸 때. 이런 거야. 보통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번에 등차 수열의 규칙은 어디를 기준 잡았지? 첫 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일정 수를 더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잘 비교해야 돼. 앞에서 했던 거는 누굴 기준 잡은 거야? A, 즉 요거를 기준 잡아서 일정 수를 더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규칙을 쓰는 거야. 그때는 어디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첫째 항. 그래서 첫 항이 중요했어. 첫 항을 기준으로 해야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의 값이 뭐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지금 한 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응? 가운데를 기준해서 양쪽에 똑같이 정확하게 한 개 항 증가, 한 개 항 감소되는 항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해서 양쪽이 똑같은 구조의 항이 존재할 때 그때 이런 등차 중앙의 규칙이 성립하는 거야. 자, 이걸 일반적으로 쓸게요. 뭐라 쓸 거냐면 자, 우리 수열을 보통 1항으로 해서 쭉 AN 쓰잖아. 대칭 규칙은 가운데를 이렇게 AN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는 AN 마이너스, 여기는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그럼 여기는 AN 마이너스 2, 여기는 AN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오케이? 앞으로 문제도 이런 식의 구조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쪽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운데를 기준 잡는 거야. 기준! 전문적 용어로 뭐라 한다고? 등차 중항. 얘가 등차 중항이야? 그러면 두 개가 합은
뭐가 똑같아? 얘 두 번 더한 거 똑같아. 얘 두 개 합도. 얘 두 번 더한 거 똑같아. 이해가요? 그럼 이 가운데 기준으로부터 쭉 가서 a n-100 100번째만큼 떨어져 있어. 이쪽도 쭉 가가지고 a n 플러스 100 100번째 떨어졌어. 그러면 대칭 구조가 딱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얘도 두 개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두 번 더한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연속이란 말이 정확하게 한 개 한 차이의 연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차이가 가운데를 기준해서 100항 차이 나고 100항 차이 나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인 거야. 순서는 반드시 1항이 딱 연속돼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규칙 적용할 때는 가운데를 기준 딱 잡아서 양쪽에 있는 항이 똑같은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가 대칭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규칙을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이번 시간에는 등차 중앙에서 얘기하는 규칙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이것을 계산하려고 그래? 그럼 이걸 쓰는 거야. 이건 계산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참고로 얘를 2로 나눠서 책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수열에서는 산술평균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등차 중앙에 대한 대칭 규칙을 표현한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하는 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앞에는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대칭 규칙을 그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거고, 자, 지금 하는 건 이런 거야.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는 연속된 세수가 있어요. 그 등차 수열이 연속된 세수를 수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룰까? 그때 가운데를 기준 잡는 표현입니다. 즉, 세개수를 이렇게 설정해도 된다는 거. 무슨 뜻일까? 어디를 기준 잡았다는 뜻이야? 그치, 가운데를 기준 잡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개수는 등차 수열 이렇게 구조가 돼야 안 돼.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연속된 4개수야! 그러면 또 가운데를 기준 잡아야 되는데, 기준 여기 잡아야 돼, 여기를 기준 잡아야 돼. 기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돼? 여기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렇다고 d가 공차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일정 수를 더하는 구조를 보는 거지, 공차는 아니야. 왜냐면 공차는 뭐가 되겠어? 두 개의 차는. 2d죠, 2d. 그래, 안 그래?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어차피 두 개의 차가 2d니까 a 플러스 3d를 보는 거야. 즉, 가운데를 쓰진 않았지만, 이걸 갖다 기준 놓은 거야. 왜? 짝수항인 거니까 가운데 항을 갖다 뭐 특정된 항을 놓을 수가 없어. 그냥 없지만 가운데가 어쨌든 기준 이렇게 잡으면, 그지? 똑같이 d를 더하고 똑같이 d를 빼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2d를 쓰면 안 되지. 왜? 두 항의 차가 d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2d인 거니까 더하기 뭐 해줘야 되죠? 2d를 해서 3d. 여기도 빼기 2d에서 더하기 빼기 3d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지. 이해가죠? 헷갈리나요? 3개는 괜찮은데 4개는 좀 헷갈려? 다시 보자. 연속된 세수를 수열을 지금 했던 등차 중앙, 즉 대칭 규칙을 적용하려면 가운데 정확하게 뭘 놓을 수 있어. 3개수니까. 얘를 A 이렇게 할게요. 기준은 항상 수열은 A로 놔요.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더하기 D, 여기는 빼기 D니까 정확하게 이쪽은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근데 4개수야. 그럼 4개수는 기준을 가운데로 놔야 되는데 가운데에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A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A야 기준. 등차 중앙이 A야. 근데 실제 없어 이런 값은. A는 정확히 뭔데? 양쪽엔 두 항이 딱 중간 값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쪽은 더하기 D 빼기 D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할 텐데 왜? 더하기 2분의 1D 빼기 2분의 1D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가운데 4개가 있는데 여기는 기준 A 놨어.
그럼 실제 공차는 D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A 플러스 2분의 1D. A 마이너스 2분의 1D.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가? 이 차이가 D만큼 나니까 또 차이하면 A 더하기 2분의 1D에서 또 D로 가니까 2분의 3D. 여기는 A 빼기 2분의 1D에서 또 D를 빼니까 2분의 3D. 이렇게 써도 돼. 자, 이게 좋겠어? 아니면 이게 좋겠어? 다루기는. 이게 훨씬 낫다고. 우리 분소주화하면 성격 이상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자, 이해됐으면 선생님 어떤 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밑에 잠깐 풀게요. 자, 먼저 예일. 위에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잠깐 해결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도전해볼까?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이건 같이. 다음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루도록 A, B 값을 정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요. 이런 문제야. 자, 지금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맨 앞에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2분의 3, B 6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래, A, B 구해봐. 이렇게 하면 방법이 두 가지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정 수를 더한다. 맨 앞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 써도 되고, 가운데를 구해서 지금 방금 했던 등차 중앙, 대칭 규칙을 써도 돼. 어떤 게 편할지 선택하는 거야. 참고로 저번에 했던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뭐야? 기준!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야? D를 계속 더하는 거야. 더하기 D.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D를 찾는 방법은 마이너스 9에서 2분의 3까지 더하기 2D 한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고 마이너스 9에서 6까지는 더하기 몇 D 한 거야?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더하기 4D 한 거니까 얼마다? 여기서 이거 빼면 15다. 그럼 D를 보니까 4분의 15다. 분수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나. 이렇게 풀어도 돼.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배운 거 한번 써먹자고. 방금 배운 건 어디를 기준 잡으면 돼? 가운데를 기준 잡으면 돼. 그럼 내가 각각 필요할까? 그러니까 3개씩 짝 져가지고. 근데 가운데 기준 이쪽 짝 잡아주면 이렇게 대칭 규칙이 성립하고 이렇게 대칭 규칙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A, B는 따로따로 못 구하지만 요거 값은 그냥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즉 대칭규 썼더니 A 플러스 T는 뭐랑 똑같은 거야?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3을 두 번 더한 거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9하고 6하고 더한 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어때? 대칭규칙이나 아니면 앞에 기준에서 일정수를 더한다거나 대칭규칙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 보고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구조를 보고서. 물론 A, B 따로따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개 묶으면 가운데를 기준 딱 잡으면 어떻게 돼? A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A 따로 구하고, 그 다음 B도 이렇게 세 개 묶으면 얘를 기준 잡으면 어떻게? B를 두 번 더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 해서 구해도 된다고, 따로따로. 그런데 역시 영특한 사람들은 요 값을 통째로 구하죠. 통째로 구하려면 아예 어디를 기준 잡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준 딱 잡으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어때요? 같은 규칙이야? 아니면 같은 규칙인데 관은 관점이 어떻게?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뭐야? 수열 규칙의 적용을 기준을 맨 앞에 걸 할 거냐? 앞에 하는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 쓸 거냐? 가운데를 딱 기준 잡아서 항상 합이 같다. 즉 대칭 규칙을 쓸 거냐? 이것을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이걸 선택하는 거야. 선택. 어떤 거 선택하는 게 편한가?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두 번째 예가 바로 그런 거야. 자, 등차 수열이 이런 세 개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이 이런데. 그런데 그 합이 150이고 제곱의 합이 83입니다. 응? 83, 뭐라고? 15, 오케이. 150인 줄 알았네. 15네. 오케이. 땡큐. 합이 15고, 제곱의 합이 830입니다. 또 그래? 83입니다. 이거 옆에서 보니까 자꾸 830 보이네. 83입니다. 동그란 청사 헷갈린다. 자, 그럴 때 세 개수를 구해봐.
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미지수 3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미지수 3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해. 그잖아? 3개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 미지수 3개의 수를 갖다가 하나, 둘, 3개.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 등차수를 이루는 3개 수야. 그지? 그러니까 방법 두 가지야. 방법 1, 가운데를 기준! 얘를 A로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D, 여기는 A 플러스 2D 이렇게 놓고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 오케이? 이것을 방법 1이라고 할게요. 방법 2는 어디를 기준? 가운데 기준. 여기를 기준!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는 A 플러스 D,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어. 뭐가 좋아? 아, 그건 문제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자, 선택은 합과 제곱의 합이야. 자, 합이 15라 그랬어요? 15 맞지? 150, 아니, 15. 오케이. 따라서 합이 15라는 것은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2D가 15. 그 다음 제곱의 합이 8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합은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D 전체의 제곱이 83이야. 이런 걸 쓰려는 거야. 이게 내가 해결하기 좋은 건지. 자, 두 번째 방법. 가운데를 기준 잡았을 때 얘는 합이 15야. 이 말은 A 마이너스 D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D가 15야. 그래서 느낌 팍 오는 거야. 그래서 느낌 팍팍 와요. 제곱의 합은 A 마이너스 D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 전체의 제곱이 83이야. 자, 이것을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제 A하고 D를 구하면 세 개 수는 완성되거든.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선택해 보세요. 방법 1이 좋아? 방법 2가 좋아? 이 위에 거 선택하면 이거 미친놈이지, 그지? 계산 엄청 복잡하지, 이거? 근데 밑에는 어디서 딱딱 나오지?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딱 설정해놨으니까 문자를 그냥 싹싹 없어져, 이렇게 합 계산할 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개하면 뭐 없어져, 딱 보니까. 여기 EAD, 마이너스 EAD, 여기 플러스 EAD는 어차피 계속 싹싹싹 없어지잖아. 그럼 따라서 여기서 바로 A 구할 수 있죠? 3A가 15야. 그럼 A는 얼마야? 5. 그렇지. A 5. A 5 집어넣었어, 쉽게. 그러면 여기서 뭐만 남아? D제곱. D제곱 2개 남고. A제곱 3개 남고. 마이너스 EAD 플러스 EAD는 그냥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A제곱 더하기 2D제곱 남은 거니까 여기 83이가 있으니까 계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 간단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규칙의 선택이 나중에 시험 시간에서는 시간에 굉장히 누구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문제를 해결하죠. 누구는 굉장히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분위기 알겠죠? 자, 왜 이런 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차 수열 규칙을 이렇게 해도 다룰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왜 등차 중항인지 알겠지?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명칭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지금 간단한 예를 받고 했으니까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세계수 반드시 연속돼야 돼? 아니야. 대칭적으로만 있으면 돼. 응? 대칭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래?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2개 떨어져 있으면 이쪽도 2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게 10개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항번호가 10개 차이 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딱 대칭되면 가운데에 있는 것은 끝에 2개 합은 가운데 등차 조형을 2번 더한 거랑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용입니다. 그때 수열을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은 실제 구체적으로 가운데를 기준 A로 잡아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리가 딱 문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제 1번.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등차 수열 규칙 2개를 배웠으니까 그냥 등차 중앙만 쓰지 말고
응? 앞에서 배웠던 규칙.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 수를 더한다. 또 생각해보고, 가운데를 기준해서 양쪽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도 저기 써보고 어느 게 편한지 선택하자고. 선택 싸움이야, 나중에 가면은. 자, 지금 10이라고 마이너스 9 사이에 3개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겁니다. 이 3개 수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야. 일단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11, 한놈, 두식이, 석삼, 3개 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3개 수 구하라는 거야. 자, 같이 보자. 같이. 자, 방법 1. 앞에를 기준! 그럼 여기 뭐가 되는가? 11 플러스 D, 여기는 11 플러스 2D, 여기는 11 플러스 3D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D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11부터 9, 마이너스 9까지 더하기 몇 D 한 거야? 4D 한 거죠? 4D 한 게 두 개의 차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D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11에서 마이너스 5씩 계속 빼가면 되겠지? 이것도 괜찮아. 앞에서 풀었던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방법 2. 자, 방법 2는 가운데를 기준 놓겠다는 거야. 11, 한놈, 두식이, 석삼, 마이너스 9. 응? 그때 봤더니 가운데를 기준! 했더니 얘는 바로 나와. 뭐야? 두 개 합이나 얘를 두 번 더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x로 놓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두 개 합이 얼마야? 2죠? 그럼 얘는 얼마 된다는 거야? 1.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1. 1. 얘는 1이구나. 1.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또? 이렇게 쓰면 되지, 또. 가운데를 기준! 그지? 그러면 두 개 합이 얼마야? 1하고 11. 12. 그럼 가운데 얼마야? 6. 그렇지. 그 가운데도 기준! 두 개 합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두 개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얼마야? 오케이. 자, 복습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는 됐고, 그냥 앞에 방법 그냥 갈래요. 그러면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야. 지금 접근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두 개 다 풀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쉬울까를 계속 선택해야 되지. 어려워지면 점점점.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복습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알았지?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쓸 거냐? 자, 예제 2번 한번 도전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요. 자, 도전! 자, 예제 2번. 자, 이런 상황입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세 근이 등차 수열일 때 K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느낌이 탁 와요. 근각계수 관계죠? 3차 방정식. 자, 따라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고 근각계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다? 3이다. 그럼 두 근 곱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K다. 요거 값이 요거다. 그럼 결국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면 되네. 미지수가 몇 개? 3개. 근데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딸랑 2개. 못 풀지. 등차 수열 규칙을 잘 적용해야 돼. 어떻게 하도록? 미지수를 최소한 2개로 줄이도록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 있는 거야. 방법 1, 얘를 기준! 잡아서 알파 플러스 D, 알파 플러스 2D 이렇게 놓으면 미수 2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 방법 2,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얘는 베타 빼기 D, 여기는 베타 플러스 D 이렇게 하면은 어때? 역시 미지수 2개 되는 거야. 선택은 뭐가 편한지를 선택하는 거야. 자, 느낌 팍 와요. 벌써 3개 대입하려고 그래. 어떤 계산이 편해? 당연히 밑에 게 계산이 편하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쉽다. 계산이.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돼. 따라서 여기다 이제 딱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질 테니까 3베타가 얼마다? 3. 베타는 1. 그냥 바로 끝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쪽 하기 전에 이쪽 하자. 이쪽 하면은 이제 베타가 1인 거니까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D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1 플러스 D 그 다음 감마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D 곱하기 1 마이너스 D. 그죠? 계산 되게 편해 안 편해? 오히려 많이 간단하단 말이야. 이해가지? 따라 정리하면은 딱 봤더니 오호호호호호호호 대칭적으로 이렇게 딱 더하기 빼기가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계산은 얼마? 2 더하기 여기서 합차 공식 쓰니까 1 마이너스 D제곱 이꼴 마이너스 6 따라서 D제곱은 얼마? 넘어가니까 9가 되겠네. 그럼 D는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거는 같은 의미야. 상관없어. 왜냐면 3이면은 어떻게 돼? 아까 D가 베타 1이었었죠? 그럼 D가 3이면 여기가 어떻게 돼? 4,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 어디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거니까 그냥 세수 구하는 거야. 누가 크다 작다의 표현 없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해서 결과는 똑같은 거야. 그냥 세금만 구하는 거니까. 몇 항이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K값 구할 때 계산도 되게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하잖아. 어떨 때 쓰는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때, 문제 해결할 때 등차 수열의 규칙을 2가지 관점을 배웠으니까 쉬운 걸 잘 선택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 싸움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파트 이제 갑시다.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이제 조화 수열입니다. 모든 문제집에는 다 있는데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교과 과정에 맞춰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냐면 개념은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닌데 다 역수로 다 취해버리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기호로 표시하면 이거야.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원래 본래 수열 본래 수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거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거 무슨 수열이야? 상당히 어려워 이건 거. 예? 분모가 등차 수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반드시 분모만 하는 게 여기 위에 값도 막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뭔 수인지 몰라.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걸 AN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걸 역수로 딱 취해버리면 딱 보여. 그러면 뭐야 이건? AN분의 1이 꼴인데 1, 3, 5, 7 이렇게 돌변해버려.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이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 또는 이제 10항을 구하라. 예를 들어서 여기 10항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구하기 어려워. 어디서 구하면 돼? 역수 상태에서 구하면 돼. 왜? 등차 수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따라서 이쪽에서 A 10항분의 1을 구하면 1로부터 공차가 얼마야? 2죠? 2를 몇 번 더하면 돼? 9번 더하면 돼. 그랬더니 얼마야? 19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다시 또 얘를 본래 상태로 다시 또 역수치해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야? 19분의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조화 수열 같은 건 조화 수열을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역수로 만들어서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 규칙을 어디서 써야 돼? 역수인 상태에서 쓰면 되는 거야.
조심할 거는 다시 한번 분모에서 등차 수열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그 문제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봐. 6 다음항이 3이야. 다음이 2분의 3이야. 3분의 2야. 뭐 3개만 갖고 하자 일단. 밤 늦었더니 연산이 안 되네. 이 분모가 등차수열 안 보이지? 역수 한번 취해볼게요. 6분의 1. 이거는 3분의 1. 이거는 2분의 3입니다. 뭐 보입니까 이거? 6분의 1에서 얼마 더한가 보니까. 6분의 더한 거지? 그래? 통분시켜볼까? 잘 안 보이는 사람? 얘는 뭐야? 6분의 2랑 똑같지? 얘는 6분의 선생님 잘못 계산했네. 반드시 선생님도 머리가 안 들어가 이렇게. 여기 2분의 3이었던 거야. 다시 할게. 그런 느낌이 딱 있더라. 이거 3분의 2야. 이렇게 해서 맞네. 이게 맞네. 그럼 뭐야 이거? 6분의 4죠? 안 맞네? 쌍 넘은 거. 1이었구나? 이잖네. 얘를 더 주는 거야?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도 수학을 해요. 연산 빠르지 않다고 실 맞고 없어. 그럼 뭐가 돼? 1 아니야? 6분의 3이 돼야 되는데 2가 돼야 되는구나. 2가 돼야 되는구나. 요게 2였습니다. 이제 확실해. 정확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확실히 6분의 3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건 분모가 등차 수열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쉬운 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대충 분모가 등차 수열 하면 되죠. 물론 이 정도는 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것을 조화수열이라고 명칭을 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교과서에서 뺐습니다. 응?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수열 때문에 나왔어 옛날에. 조합 평균이랑 같은 조화예요. 그렇지. 조합 평균에서 쓰는 용어랑 똑같습니다. 왜 조화예요? 응? 왜 이름이 조화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선생님 얘기할게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조화가 수학 기법 이름인가? 수학 기법의 이름이야. 그 상황은 좀 시간 되면 할게. 오케이? 자꾸 하면은 또 시간 넘어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명칭은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교과서 삭제됐으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럼 따라서 문제 해결할 때 이거는 등차 수열 상식만 갖고 해결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문제 해결은 역수로 만들어서 무슨 규칙 적용한다? 등차 수열 규칙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요게 이제 AN이라고 하면은 역수로 만들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이지? 여기다가 등차 수열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쪽으로 또 본래 이제 수열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역수 취해서 원위 취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그럼 이제 밑에 얘 2번을 잠깐 볼까요? 이런 거야. 17분의 1 x 11분의 1이 조화 수열을 이룰 때 나중에 시험 문제 이런 표현 아닙니다. 그냥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오케이? 수열을 할 때 x 값을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써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조화 수열이랑 맑게 나눠가 돼. 역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x를 여기서 막 함부로 구하지 말고 역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17 x분의 1 11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했던 등차 중앙 쓰기 딱 좋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서 두 개 합이나 얘를 두 배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합답은 얼마야? 28.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응? 14분의 1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걸 잠깐 했고요. 등차수열 합을 좀 하고 합니다.